안녕하세요. 단도박 이선생입니다. 오늘은 조금 무거운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도박 중독과 2차 범죄, 범죄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이게 모든 도박 중독자들에게 다 해당되는 건 전혀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예외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는 당사자 및 그 관련된 가족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최근 들어서 제가 상담하고 있는 이곳의 내담자들 중에 안타깝게 2차 범죄 사건이 너무 많아서요. 결국은 어쩔 수 없이 법적 처벌을 받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정말 이 영상을 통해서 그 가족분들 지금 고군분투하고 계시고, 정말 본능을 이기는 자식을 고치겠다는 그 생각으로 꿋꿋이, 정말 제가 항상 비교를 독립운동 하시는 분들 같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옳은 길을 자식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절대 합의해주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자식에게 어떻게 비난이나 이런 걸 절대 하지 않으시면서 버틸 수 있게 응원해 주면서 그렇게 버티고 계시는 그런 가족분들을 다시 한번 제가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저도 마음이 많이 무겁죠. 매일 보고 상담했던 그 친구가 어느 날 구속이 되고, 저도 면회를 갔지만 철창을 사이에 두고 인사를 하고 좀 어두운 표정을 져야 되니까, 이게 저는 너무 비일비재한 일이지만 평생 그런 일을 처음 겪어보시는 가족들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특히나 요즘처럼 날씨가 너무 더운데 그렇게 자유가 속박된 곳에서 나오지 못하고 어떤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그 마음들 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그렇게 구속 수사를 받고 있지는 않지만 불구속 수사에서 계속 경찰서에서 불러다니면서 그렇죠. 그렇게 조사받고 있는 분들의 그 압박감,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올 건지 몰라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너무 힘들겠는데, 자, 이 도박 중독 문제로 생기는 범죄, 여기서 말하는 수사와 처벌을 받는다는 건 이 불법 도박을 해서 받는 그것은 제외하겠습니다. 그거는 큰 문제가 되지는 않기 때문에, 도박 자금을 만들기 위해서 타인에게 사기를 쳐서 받은 돈에 대한 처벌, 그리고 요즘에 제일 많이 되는 게 중고나라 사기죠. 중고나라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허위 물건을 올려놓고 돈을 먼저 받고 그거를 해결해 주지 않아서 결국은 미수 처리가 되고 그게 사기로 밝혀지는 경우들, 중고나라 사기가 제일 많고요. 또 절도도 있겠고요. 횡령이 너무 많죠. 횡령. 특히나 이제 현금을 만지는 그런 직장이나 직업에서 내가 자금 흐름을 결국은 충동을 조절하지 못해서 도박 자금으로 이용했으면은 그것이 이제 횡령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봤던 기사에는요, 우리나라의 비폭력 범죄, 이런 경제사범들의 원인을 찾아보면 죄명은 횡령, 사기, 배임 이렇게 돼 있겠지만 그 원인은, 드러나지 않은 원인이 도박이 45%다. 이런 연구 결과도 제가 본 적이 있죠. 그렇죠. 웬만하면 돈 문제로 자기가 이렇게 충동적인 것을 조절하지 못해서 사고치기는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모두 도박 중독자가 이 범죄에 노출되어 있느냐? 그건 절대 아닙니다. 자, 이제부터는 그 범죄에 문제가 연관되어 있는 분들은요, 특별히 들으셔야 되고 꼼꼼하게 자기를 점검해서 반성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오시는 많은 분들이요, 도박 문제가 내가 갖고 있던 전 재산을 다 날려서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도 중독이니까요. 또 전 재산 플러스 어떤 분은 그런 금융기관의 대출 또는 신용카드 대출 정도만 연체가 돼서 오시는 분들이 있고요. 아직 연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시는 분도 많습니다. 또 다른 분은요, 그런 것까지도 받으셨고, 지인들, 그 지인이라고 해봤자 자기 정말 가까운 몇몇 분들, 요 정도에서 빚을 빌린 분들도 계시고요. 천차만별이라는 거예요. 도박 중독이라고 해서 다 모든 그 부채가 이렇게 밑바닥까지 내려가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독 이렇게 타인에게 피해를 줘가면서까지도 도박 자금을 충당하는 분들은, 이거는 도박 중독과 별도로 봐야 되는 본인들의 어떤 윤리와 도덕적인 문제라고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내가 부끄러운 일을 했을 때 받는 그런 감정들,
남에게 미안한 마음, 죄책감으로 이게 힘들지만 이 힘을 이용해서 우리가 단도박을 해내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그 인간의 아주 좋은 마음들을 이용하여 우리가 도박이 끝나고 나면 그런 마음 때문에 후회하고 되게 괴롭잖아요. 그래서 그걸 잘 육성해서 그거를 우리가 어떠한 자기만의 시스템 안에서 잘 만들어서 이 단도박을 유지하는 걸로 써야 되는데, 심지어는 그게 범죄까지 이어진다면 이거를 단순히 내가 도박 때문에 그랬어 이해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도박자들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이 만약에 도박 자금을 쓰려고 범죄까지 저질렀다면 이게 분명히 지금 그렇게 처벌받고 있는 친구들도요, 이게 처음 문제에 이렇게 발생되지는 않아요. 몇 번 그런 신호를 줬었고 그 금액이 작거나 횟수가 작아서 그걸 그때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는 안 하겠지라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커진 거죠. 예전에 뭐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얘기가 전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요, 본인이 도박 문제 말고도 내가 다뤄야 될 어떤 부분이 또 있다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반사회적인 인격 장애까지는 아니어도 내가 성격적으로 반사회적인 그런 문제가 조금은 보이는구나. 당연히 그렇겠죠. 우리가 인간은 사회를 이루고 있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지켜야 될 사회적인 규범과 규칙, 어떤 이런 약속들을 어기면 안 된다는 굉장히 오래된 관습이 있습니다. 이거를 넘어서서 내 이익을 위해서 나머지 다른 사람의 이익을 갖고 왔을 때는 굉장히 이거는 큰 죄고요. 웬만해서는 사람이 착하지 않아도 그거를 규칙을 어기려고 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반사회적인 성향은 어쨌든 고쳐야 될 정말 좋지 않은 그런 부분입니다. 알코올 중독자들이 주로 술을 먹고요. 그 문제가 뭘로 드러나냐면 타인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든요. 그것도 가장 사랑하는 가족부터 시작해서 가까운 지인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비난을 많이 받고 인식이 좋지 않은데, 이 도박 중독은요, 특히나 경제적인 문제를 너무 많이 일으키기 때문에 우리 중독자들에 대한 인식이 이걸 질병으로 보기보다는 어떤 사회의 악, 어떤 그렇게 접촉하면 안 되는 사람처럼 그렇게 왜곡되는 경우들이 많죠. 하지만 많은 수의 도박 중독자들이 받는 피해는 당사자입니다, 본인. 이렇게 범죄까지 이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상담 과정에서도 이런 문제가 사소하게 발생했을 때 이 부분을 굉장히 심각하게 다루고, 본인들에게 제가 웬만하면 직면까지는 시키지 않지만 직면을 시킬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자료를 이용해서요. 이 문제는 도박 중독의 증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요. 참고로 저희 그 DSM이라는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쓰고 있는 어떤 진단 척도 기준, 거기에 과거에는요, 도박 중독을 평가하는 DSM의 기준이 10가지 항목이 있는데 그 중에서 분명히 이 범죄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도박으로 인하여 범죄를 이용하여 도박 자금을 충당한 적이 있는가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는데요. 최신형 그 DSM-5에는요, 그 항목이 빠졌죠. 그 도박 중독을 점검하는, 그 진단하는 그 기준에 범죄 부분이 빠졌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고민을 해봐야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중독자들이, 도박 중독자들이 범죄와 연관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도박 중독자들이 대다수가 느끼는 그런 감정이라면 당연히 그게 도박 중독인 것을 점검하는 기준에 포함되겠지만 아니라는 거였죠. 우리의 왜곡도 분명히 있었고요. 어떤 사람은 정말 도박 중독까지는 자기가 인정하지만 정말 자기가 갖고 있는 그 규범과 규칙으로 범죄는 절대 안 저지르는 분이 있고요. 심지어는 불법 도박을 아예 안 하시는 분도 있어요. 합법 도박,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에 합법 도박이 7가지나 있죠. 강원랜드를 포함하여 지금 복권방에서 받은 스포츠 토토까지요. 그것만 하시는 분도 도박 중독에 있어서 패가 많이 신합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갖고 있는 기준들은 사람마다 다 틀린데, 이거를 내가 도박 중독 때문에 생긴 이 범죄 문제를요, 남한테 사기를 치고 남의 물건에 절도를 하고 이런 부분을 너무 우습게 생각해 버리면은요, 그분들은 도박 중독을 고치기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본인이 제 영상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면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가족분들,
내 아들이, 내 남편이 이런 문제에 연관돼서 합의를 봐주고, 그래,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그걸 합의를 봐줘서 감옥에서 꺼내내고 또는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한 번만 이걸 도와준다면 이거 역시 굉장히 잘못된 대리변제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하나의 예로 지금 사랑하는 내 자식이 감옥에 가서 도박 문제로 인한 범죄로 지금 구치소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부모님은요, 정말 그 혀를 깨무는 그런 고통을 참으시면서요, 그 자식에게 올바른 부모의 상을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집에 와서 정말 혼자서 눈물을 흘리시겠지만 그 자식 앞에서는 눈물을 절대 흘리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계시고, 이거는 우리 부모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다. 네가 정말 남에게 피해를 줬고 잘못했으니까 이걸 대가를 네가 고스란히 치르고 나왔으면 좋겠고, 그걸로 인하여 네가 다시는 이런 범죄를 안 저질렀으면 좋겠다라는 의사를 전달하고요. 그래도 아버지 어머니는 너에게 면회도 올 것이고 너를 내 아들로서 인정하고 꼭 이 병이 낫기를 바란다라는 그런 그 메시지를 전달하시는 그런 마음이죠. 그러면 실망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고 그 어머니는 굉장히 힘들어하시고, 또 그 말이 잘못 전달됐으면 어떻게 할까 그 걱정에 또 저랑 가족 상담을 하면서 그 불안감을 제가 또 낮춰드려야 되고, 괜찮다고 어머님은 올바른 행동을 하셨다고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안중근 의사, 어머님이 그 안중근 의사가 감옥에 계실 때 너는 거기서 올바르고 정당하게 당당하게 올바른 일을 했으니 그런 모습을 보이길 엄마는 바란다. 그리고 엄마는 너의 면회를 가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썼던 그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의 편지, 그 부분 감히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그렇게 올바른 떳떳한 행동을 해서 감옥에 가지는 않지만 어머니들만큼은요, 그 자식에게 올바름이 무엇인지, 물론 욕구, 도박 중독이라는 생리적 욕구와의 싸움이겠지만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그 올바름으로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부모님이 먼저 보여주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능적으로 내 아들을 꺼내고 싶고 내 남편을 꺼내고 싶어서 그 돈을 갚아주면 충분히 나올 수가 있죠. 도박 중독의 문제는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정말 엄청난 이성으로 이겨내시면서 지금 창고에 가고 계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또는 아내분들, 도박 중독은 이렇게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혹시나 이 부분에 있어서 괴로움이 있으신 분들은 절대 혼자서 감당하기가 어려우시니까요. 올바른 판단을 하시려면 센터에서 상담사와 어떤 그런 상담을 통하거나 아니면 가까운 단도박 모임, 가족 모임에 참석하셔서 여러분들의 어떤 집단지성, 여러분들의 지혜를 좀 빌려서 이 문제에 올바른 대처를 하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네, 무거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